자, 이어서 지금 이 게시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게시글이 모이는 곳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 건데 앞서 언급했던 개념을 가지고 뭐 게시글 같은 걸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 게시글 같은 거 보면은 번호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겠다. 글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글에 이 아이디가 하나씩 일씩 증가하게끔 어떤 게시판을 만들 건데 음, 그 기능으로 어, article add라는 기능이 있죠. 사용자가 이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보통 어때요? 글 쓰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인터페이스를 잘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목 쓰고 여기에 뭐 이제 게시글 내용을 적잖아요. 적고 나서 여기다가 글쓰기 뭐 등록 뭐 이런 버튼이 있죠? 아니면 여기에 취소 있다든가. 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목이랑 게시글 이런 것만 쓰면 되잖아요. 뭐 날짜나 뭐 글 번호가 몇 번인지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맞죠? 그러면 이 글쓰기 버튼을 누를 때 게시글도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제목도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어때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게시글 객체로 처리를 하는 게 편하겠죠. 음. 요게 article add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게시글은 요런 배열, 뭐 게시글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용량이 3이죠. 게시글을 딱 3개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공직을 뭐 그리고 뭐 어떤 카페 소개글 이거 두 개만 썼는데 게시글 쓸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렇다고 해서 넉넉 잡고 100이라고 한다면 가입한 회원이 뭐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회원당 한 번씩만 게시글을 써도 어때요? 또 바로 용량이 차버리죠. 뭐 그렇다고 해서 회원 수가 100명인데 비해 용량이 이 정도가 되면은 어때요? 뭐 회원 수가 100명인데 얘네들이 게시글을 10개씩만 써도 많이 공간이 남죠? 배열 안에. 음, 낭비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을 절대로 타이트하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비스를 잠깐 동안 중단해야 돼요. 어, 이 용량이 다 찼을 때 더 이상 유저들이 게시글 작성 못하면 어떤 페이지에 서버를 잠깐 중단하고 해당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서버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다운되어 있는 동안에는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못 하겠죠. 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범위 관련 오류가 아까 나왔던 거죠. 아웃 오브 인덱스 뭐 이런 거. 익셉션. 뭐 익셉션은
오류랑은 달라요. 얘랑 달라요. 요거는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거고, exception은 실행 자체는 되지만 실행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100이라고 정해놓고 공간을 어떻게 해볼까? 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3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아티클즈의 인덱스에 들어있는 게시글의 아이디를 출력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i는 반복문의 재료죠. 0부터 여기가 4여야겠다. 0부터 3까지 인덱스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1, 2, 3, 3이네. 다시 1, 2, 3, 4 나옵니다. 1, 2, 3, 4 나오는데 이거 4라고 하지 말고 articles length로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articles length가 100이잖아요. 3번 인덱스까지는 가져오는데 4번 인덱스부터 99번 인덱스까지 게시글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또 널 포인터 익셉션 이런 거 나오겠죠? 음. 근데 배열을 쓴 이상 요걸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어떤 값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해당 값이 변하면 그 변한 값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rticles의 사이즈 요거는 0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게시글을 추가할 때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 어, articles의 사이즈 얘를 1씩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럼 글을 하나 쓰고 증가시키고 이거를 반복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글이 늘어도 되고 줄어도 되고 줄면은 요거 없어지면은 다시 총 4번 증가한 거니까
알아서 요게 반영될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배열의 경우는 조금 투박해요. 투박한 폴더입니다. 개수를 지정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쓰기 불편하죠. 이거보다 정해진 수보다 더 많이 넣으려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폴더의 용량을 바꿔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크게 잡든가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거예요. 잠깐. 얘를 어디다 옮겨놓지? 메서드 다른 거에다가 여기다가 옮기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실행시킬 땐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어, 오케이, 이렇게. 얘가 첫 번째 버전. 너무 많으니까 4개까지만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버전. 자, 첫 번째 버전을 보완한 게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투박한 배열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이제 JDK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참고로 이 JDK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를 임포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텔리제이 처음 설치할 때 설정을 했어요. 오토 임포트라고 해서 스캐너 같은 거 쓸 때도 자동으로 위쪽에 임포트 되어 있었죠. 이거를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배열이 되어 있죠. 어레이 리스트 꺽쇠 아티클.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도 바꿔줘야 되죠.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 뭐 사실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버전에서 요랬던 게 요래됐죠?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임포트 이거 안 돼 있으면은 해야 되고 이거 없으면 못 써요. 어레이 리스트 관련된 어떤 내용들 있죠? 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메인점 자바 뭐 이런 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메서드나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변수 이런 것들 임포트 안 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들려면 있어야 되고 얘도 기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여기 옆에 있었던 이 꺽쇠는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든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이쪽에 보시면 얘가 자바의 베이스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안쪽에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어.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런 것들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배열에서 어레이 리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가 바로 넣으면 넣는 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즈가 없잖아요. 얘는 이제 배열의 인덱스에다가 넣을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냥 대략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자바 어레이 리스트 요소 추가 약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방법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는 add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넣을 거를 이 인자로 던져주는 거죠. 아티클 객체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 추가는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소 추가하는 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총 4번 넣었잖아요. 게시글 객체 4개가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덱스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이 내부적으로 번호가 0부터 시작해요. 얘도. 그러면 이제 넣는 것까지는 했어요. 가져와서 똑같이 들어간 게시글 객체의 아이디를 출력할 겁니다. 범위는 이제 아티클스 사이즈가 아니라 아티클스의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게터 세터 그걸 텐데, 여기 게터 세터가 아니네. 이 사이즈, 이런 변수에 접근을 하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 객체. 그래서 그거를 알아오는 메서드라고 보면 되겠고, 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건 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제 배열을 안 쓰니까 인덱스 쓸 수 없고, 맞죠? 빼올 때는 articles라는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을 해서 get이라는 메서드 얘한테 몇 번 게시글을 가져올지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리턴 타입이 2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아티클 타입을 넣었죠? 그렇다는 건 아티클 말고도 뭐 다른 레퍼런스 타입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타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비워 놓은 겁니다. 뭐라고 딱 박아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티클 들어 있을 거니까. 자, 근데 뭐라고 하죠? 왜냐면 얘가 지금
리턴 타입이 2로 돼 있어가지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리턴 타입이. 왜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게시글 객체만 넣었지만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배열에서는 같은 타입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그게 아니니까 얘가 여기서 몇 번 가져온 건지 몇 번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려줘야 돼요. 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티클 객체만 넣어놨으니까 아티클 타입이다라고 형변환을 해줘야 되죠. 캐스팅. 음. 그랬을 때 두 번째 버전에서 게시글 객체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하면 못 가져오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좀 더 발전한 상태로 보일 수 있을지. 음. 음.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으로 관리되는 배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버전에서 여기다가 정수를 넣어도 된다고 했죠. 문장도 들어갈 수 있다 했고. 근데 이런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죠. 게시글만 넣으려는 의미에서 이름도 아티클즈라고 지었는데 여기다 뭐 정수, 실수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는 어떤 타입의 무언가만 넣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 꺽쇠 쓰고 이 안에다가 어떤 타입만 넣을지 써줍니다. 요거를 제네릭이라고 해요. 제너릭이라고도 하는데 영문 표기는 이렇습니다. 제네릭.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는 아티클 객체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뭐 정수, 문장, 실수 얘는 못 들어가죠. 두 번째 버전에서 제네릭을 쓰지 않았을 때는 넣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얘 때문에 얘만 넣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아티클 객체만 넣은 거고 당연히 아티클 객체만 넣기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꺼내왔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다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무거나 넣을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가져온 게 뭐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전제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럼 네 번째, 아니지? 세 번째 한번 실행해보고, 네 번째,
원래 그리고 정석대로 써주자면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 뒤에다가도 이렇게 써주든가 이렇게 써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리스트라고만 써도 돼요. 여기 안에 어레이 리스트 관련 얘기가 있을 텐데 찾는 거 안 되나? 음, 여기 어레이 리스트 보이죠?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레이 리스트가 이 리스트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안 쓰고 리스트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 여기서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지만 연결해줄 때 뭐라고 안 하죠. 리스트랑 분명히 다른데도.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최종 모양이다. 음, 이렇게 하면 넣는 거는 어레이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리고 제네릭 여기도 제네릭이 있으니까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뭐라 하고 음, 빼오는 것도 똑같고 넣는 거는 add, 빼는 거는 get. 여기 보이시죠? 리스트. 근데 이거 왜 어레이 리더 모드? 서치가 안 되나? 음, 다른 것도 안 되나? 안 되나 보네. 예전엔 됐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어.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배웠는데 음, 어레이 리스트 구조랑 사용법 정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스나 뭐 백준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레이 리스트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배열 안 하고. 어, 그리고 뭐 웬만하면 여기 만들어져 있기는 할 텐데 보시면 계속 임포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이 자바 파일 예를 들면 어, util이라고 하겠습니다. utility.java라는 거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기능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서 가져다 써도 돼요. 대신에 임포트만 해야 됩니다. 임포트. 음. 그래서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GitHub 이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게시판, 음, 여기 콘솔 화면에서 하는 거 있죠? 그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했던 내용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할 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는 거였기 때문에 한,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해야 돼요.